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신규 여러분. 이재명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어떤 꿈을 꾼 줄 아십니까, 신규 여러분? 네? 어떤 꿈을 꾼 줄 아세요? 이재명이 고기 굽는 꿈을 꿨대요, 신규 여러분. 아이, 솔직히 말해봐요. 고기 굽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고기를 굽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꿈이라는 것은 평소에 한 일이 뇌 속에 그림으로 박혀야지만 뭡니까? 꿈을 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마 고기를 꿨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재명이 어쨌든 간에 고기 굽는 내내 꿈을 꿨다는 이재명이 이렇게 단식 천막에 누워가지고 팔자 좋게 네, 아주 그냥 좋게 있습니다. 오늘로써 12일차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네, 요즘 노숙하기도 좋아요. 네, 요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요즘 노숙하기도 좋은데, 자, 이재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기 굽는 꿈을 꾸면서 저렇게 팔자 좋게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그냥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이재명.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8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를 하고 나온 것인데 어쩜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재명이 단식을 핑계로 건강상의 핑계로 검찰 조사 받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그대로 이재명은 단식을 핑계로 건강상을 이유로 8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받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동안 묵비권으로 행사하던 이재명이 이번에는 참 이상한 게 검찰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검찰 질문 상당수에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 몇 장 던져놓고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또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재명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술서 8장 던져놓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이나 진술서로 가름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질문 상당수에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도대체 이재명이 왜 그럴까? 그동안의 이재명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재명 스스로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재명이 이재명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답변한다고 진짜 답변하는 줄 아느냐? 내가 검찰에 협조한다고 진짜 협조하는 줄 아느냐? 가장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반전을 일으켰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을 했습니다. 자, 결국 뭐겠어요? 이재명이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이 조서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한 장 한자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왜 이재명이 갑자기 검찰에 협조를 했는지, 왜 갑자기 이재명이 검찰 조사에 답변을 했는지, 결국 뭐겠습니까?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나리오대로. 네. 이재명은 애초부터 검찰 조사에 서명하지 않을 생각으로서 뭐 한 겁니까? 검찰 조사받으러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에휴, 네. 자, 그런데 그 이유도 되게 웃겨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규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진술 누락을 이유로 검찰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 검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엔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검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진술이 누락됐다고 하면요.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질문과 관련돼가지고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야당 당대표인데 검찰이 수정 안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수정을 해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에
진술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애초에 뭐 하는 겁니까? 서명을 안 할 생각으로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응했다라는 것이고, 검찰 조사에 답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 애초부터 이런 꼼수를 부릴 것, 이런 잔머리를 쓸 걸 생각하고 검찰 조사에 응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검찰에 뭡니까? 똥개 훈련 시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야, 참 이재명이 이제는 별의 별짓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조사는 무효가 된 겁니다. 이재명이 출석은 했지만 출석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네. 자,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만들어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이재명이 이거는 결과적으로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검찰을 완전히 농락했잖아요. 검찰을 농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술이 누락됐다고 하면은 그 누락된 부분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수정하고 수정된 이후에 도장 찍고 그냥 집에 갔으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진술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조차 안 한 채 도장을 찍지 않은 채 집에 갔다라는 건 그야말로 검찰을 농락한 거나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응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응하지 않은 게 몇 차례입니까? 벌써 3차례나 되는 겁니다. 3차례. 자, 그러면 추후 검찰이 이재명에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재명이 법원에 갔을 때, 재판을 받았을 때 이재명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충분히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내줄 만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네.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이 그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검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영장 청구 지연 의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이번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했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다음 순서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였죠. 그런데 이재명이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조사는 무효 처리되었고 검찰의 시간표대로 영장 청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장 청구 지연 의도냐고. 네. 이재명은 지금 또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겁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 끌어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의 꼼수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왜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재명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조사 받자마자 또 단식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네. 자, 이재명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결국에는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 국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 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의 꼼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바로 이재명이 최대한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느냐? 12월까지도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월. 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이재명이 12월까지도 이걸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9월 달에 못하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월 달로
연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9월을 넘기면 10월은 국감 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그 사이 체포동의안이 접수되고 12월에나 표결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이루어지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본회의가 9월 달에 안 열리면 12월 달에나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9월 달에 본회의 뭡니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9월 달에 구속영장을 치지 못하도록 이번엔 또 꼼수를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12월 달에나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재명이 언제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12월 달까지,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재명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당대표직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의 꼼수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야, 참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장 쳐라. 네? 영장 쳐라. 저도 알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검찰도 알고 다 압니다. 이재명이 왜 단식을 하는지, 이재명이 왜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지, 이재명이 왜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지. 결국 내년 총선 때까지 시간 끌어서 당대표직 유지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이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검찰이 영장을 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백현동까지는 도장 찍었잖아요. 지금 대북 송금만 도장 안 찍고 대북 송금만 조사를 안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의 배임죄와 관련돼서 백현동만이라도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먼저 쳐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현동, 대북송금 따로 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재명의 시간표를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재명을 봐줘야 되겠냐고요. 네, 자, 이쯤 되면은 검찰이 이제는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을 향해서 내일 모레도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검찰 조사 8시간만 받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일 날 재조사를 받도록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가겠습니까, 이재명이? 안 가죠. 네, 분명히 불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재명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 짜고 있겠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는 순간 이재명은 쓰러질 겁니다. 이재명은 쓰러질 거예요. 자, 이재명이 지금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병원을 안 가는 이유. 지금 이재명이 앰뷸런스 타고 병원 안 가지 않았습니까? 자, 왜냐?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가는 순간 이재명의 단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언제쯤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겠습니까?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는 순간입니다. 구속영장을 치는 순간. 네,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는 순간 이재명의 단식은 끝나게 돼요. 왜? 의료진이 바늘 꽂을 거니까요. 네, 당연히 그때 되면은 의료진의 만류에 의해서 이재명의 단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피검사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 체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네, 쓰러진 건 딱 한 번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이 검찰 조사 때 쓰러지지 않은 이유, 네, 두 발로 떡하니 걸어간 이유 뭐겠습니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쳤을 때 아마 그때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동정표가 작동되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뭡니까? 목소리를 낼 거예요. 당대표가 저렇게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검찰의 구속영장을 우리가 가결시켜야 되겠냐? 부결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난리를 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친명계에서 비명계를 압박할 겁니다. 이재명 쓰러져 있는데 검찰의 저러한 무도한 구속영장에 우리가 당대표를 보내줘야 되겠냐? 우리가 당대표를 내줘야 되겠냐? 라면서 분명히 아우성 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분명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때 그때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때 앰뷸런스 차 타고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까? 병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뭐 해야 될까요? 이재명이 빨리 단식을 끝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단식을 끝내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기 전에 이재명이 빨리 단식을 끝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아유,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마음을 몰라요. 개딸 여러분들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재명이 단식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 빨리 끝내주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네?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든 간헐적 단식을 이어나가면서 어떻게든 구속영장 치기 전까지 어떻게든 안 먹는 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그 전에 끝내버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에이,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이재명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두문분출했었던 이낙연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향해서 단식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낙연이 이재명의 꼼수를 알고 있다. 이낙연이 이재명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구속영장 치기 전에 어떻게든 단식을 끝내게 만들어서 이재명의 꼼수대로, 이재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저는 이낙연이 등장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개딸도 이낙연도 이재명 시나리오대로 못하도록, 이재명 꼼수대로 못하도록 뭡니까? 지금 이재명 마음대로 못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선택이겠어요, 결국에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는 순간 이재명은 분명히 앰뷸런스 탈 겁니다. 보세요. 신규 여러분 보세요. 제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은 분명히 검찰의 구속영장을 치는 순간 앰뷸런스 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분위기 만들어낼 거예요. 어떤 분위기? 부결시키는 분위기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속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총선 직전까지 당대표직 이어나가도록 네,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의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이재명의 노림수는 여론전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여론전. 단식쇼를 이어나가면서 어떻게든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나가려는 여론전.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여론전이 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방탄쳤을 때 각오하라는 여론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방탄을 쳤을 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망할 거라는 여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여론이 이렇잖아요. 오염수, 그러니까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 가지고 토요일 날 집회가 2,000명밖에 안 왔습니다. 네? 2,000명밖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7,000명에서 5,000명에서 2,000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여론전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단식 쇼까지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단식 쇼를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론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재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민주당 어디 한번 이재명 방탄 쳐봐라. 민주당 어디 한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각오해봐라 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구에 우리 살고 계시는 지역에다가 여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전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서 그 여론이 형성이 될 때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될 것이고 이재명 시나리오대로 이재명 꼼수대로 흘러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이 저는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의 노림수는 시간 끌기다. 그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끌기는 검찰이 막아내면 되는 것이고요. 여론은 우리가 막아내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론전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 거기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이재명은 점점 더 쪼그라들 것이고요. 민주당도 점점 더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당대표직은 점점 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의 체포동의안도 점점 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론전은 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많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왜 구속돼야 되는 것인지, 왜 민주당이 이재명을 방탄치면 안 되는 것인지, 손상대TV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각종 자료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자만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했을 때 저는 그거야 말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론전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만배 가짜 인터뷰와 관련된 소식, 대선 공작, 여론 조작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가짜 인터뷰 배우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배우의 민주당과 이재명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된다.
검찰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돼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를 하시냐? 자, 보시는 것처럼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말로만 청문회를 준비할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청문회를 열 정도로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네? 대선을 3일 앞두고 말도 안 되는 가짜 인터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대충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뭡니까? 여론전을 펼쳐야 된다. 이거 청문회까지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무엇보다 김만배가 불었습니다. 신규 여러분. 김만배가 검찰의 입을 열었대요. 자, 어떤 입을 열었냐? 김만배가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무마 인터뷰는 거짓이다. 죄송하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결국 뭐겠습니까? 김만배가 만든 인터뷰 내용 가짜였다. 김만배가 기획하고 김만배가 뉴스타파에 했던 그 인터뷰는 허위였다. 라는 것을 김만배 스스로 인정한 검찰 조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수사와 관련돼서 저는 당연히 김만배는 다시 구속돼야 될 것이고 김만배에게 이와 관련된 배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건 김만배 혼자서 할 수 있는 사건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 배후와 관련돼서 저는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김만배가 지금 신앙님을 만난 시점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터뷰 이후에 허위 인터뷰 이후에 거의 매일 문자까지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김만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은 신앙님을 15년 만에 만났다 그랬어요. 네? 15년 만에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터뷰 전에 소통한 정황이 발견이 되었고 인터뷰 이후에 거의 매일 문자까지 주고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기획과 공작을 대놓고 했다. 아주 그냥 시나리오대로 아주 그냥 작정하고 했다라는 것을 이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만배와 신앙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배후에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저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는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2021년 11월 24일 조우영의 진술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당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조우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뭐라 그랬죠? 당시 진술인은 남욱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가요? 했더니 조우영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조우영은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도 없고 조우영은 윤석열 당시 검사로부터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해준 적도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21년 11월 24일이라고요. 문재인 정권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 즉, 문재인 정권 검찰은 조우영이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난 적도 없고 커피와는 아무 연관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팩트 확인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폐한 거죠. 네? 은폐한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걸 은폐한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수면 위로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게 시청자 여러분 수면 위로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무마 가짜뉴스 알고도 방치했다. 드디어 수면 위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말 남욱 조우영 조사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 없다. 진술 받고도 침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까지도 이것은 수사가 대상이 돼야 된다. 당시 검찰까지도 문재인 정권 검찰까지도 수사가 돼야 된다. 즉 문재인 정권 당시 인사들까지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덮을 리가 없다. 이건 분명히 뭔가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배후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검찰이 이것을 덮어줬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십시오. 아니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렇게 조서를 가져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문재인 정권 검찰이 알고도 그냥 덮었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배후가 있고 그 배후에는 문재인 정권까지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권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김만배의 가짜뉴스, 이 대선 공작 여론조작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과연 어떤 자들의 이름이 들릴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또 잘 수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